네, 이렇게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들으신 것처럼 이 버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사고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버스가 오른쪽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꽃이 일었고 이 불꽃으로 인해 버스에 화재가 난 건데요. 사고 당시 버스에는 총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10명은 창문을 깨고 자력 대피했지만 10명은 탈출하지 못했고 버스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예, 대피한 10명 중에서도 7명은 중경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버스가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꽃이 이른 게 화재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버스가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은 이유는 뭔가요? 네, 경찰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오늘 새벽 1차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 진술을 바탕으로 버스의 조수석 쪽 타이어, 그러니까 오른쪽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지자 버스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오른쪽에 있던 콘크리트 차선 분리대를 긁으면서 버스가 200여 미터를 주행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서 불꽃이 일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10명이라는 사망자는 좀 큰 것 같은데 뒤집히거나 뭐 파손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앞서도 버스가 오른쪽 차선 분리대를 긁으면서 예. 200m 정도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반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를 탔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버스들의 출입문은 오른쪽 앞에 하나밖에 없는 걸 그렇죠. 그런 걸 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유일한 출입문이 차선 분리대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나갈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탑승객 20명 중에 대피하신 10명은 창문을 깨고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목격자 등에 따르면 승객 몇 명이 울면서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빠져나온 뒤에 펑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네. 순식간에 버스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예. 유일한 출입문은 막혔고 차량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탈출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또 대피한 승객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직후 승객들이 버스 창문을 깰 때 비상망치를 찾으려고 했지만 네. 버스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이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 안타까운 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화재가 난 관광버스 탑승자 대다수는 울산 석유화학업체 한화케미칼을 다니다가 퇴직한 1979년 입사 동기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운전사와 여행 가이드를 포함한 관광버스 탑승자 20명 중에서 14명이 2011년과 2012년에 회사를 은퇴한 사원과 부인들로 파악됐습니다. 입사 동기인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우위를 다져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른 탑승객들은 이들의 지인과 버스 운전기사, 가이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희생자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운전자는 일단 타이어 펑크가 원인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흔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확인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했는지 또 그 과속을 했는지 운전자의 그 과실 가능성 없는지 또 사고 직후에 운전자의 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사고 직후에 운전기사 48살 이모 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당초 알려진 대로 이 씨는 타이어 펑크로 인해서 버스가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예.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이 운전기사 이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사고 차량은 속도 제한 장치가 있어서 최고 속도를 시속 110km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뭐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주장인 거니까 사고 경위를 좀 정확히 조사해야 할 텐데 경찰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당초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처음에는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건데 네. 또 오늘 보강 조사를 벌여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고 보는 그런 경찰의 판단이고요. 다만 현재로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이 대구공항을 비교적 이른 저녁인 저녁 8시 30분에 출발했고 휴게소에 들른 뒤 30분에서 40분 정도 주행 뒤에 사고가 난 점 등으로 미뤄 현재로서는 졸음운전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네.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버스의 속도나 운행 기록 등을 조사하는 등 이 씨의 과실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버스가 올해 2월에 나온 비교적 새 차라서 차량 자체에 특별한 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이어 마모 등 결함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말 화면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불길이 정말 강하게 휩싸이는 바람에 시신 훼손이 아무래도 심각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신원 확인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은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예. 유족들이 희생자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신 훼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병원과 경찰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들에게 일일이 DNA 채취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은 유족들의 입 안에서 DNA를 채취한 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DNA 대조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족과 시신 DNA를 대조하면 최소 5일 이내 가족인지를 알 수 있고 사망자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네,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사고와 관련해서 박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